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공부와 연이 깊어서 좀 늦게 취직을 하는 바람에 이제 취직한 지 1년 된 신입 사원이랍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배우며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의 마인드로 살고 있어서 늘 주변에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친구들도 많고 주위에 늘 사람들이 많아서 외로운 기분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이런 제가 늘 보기만 하던 사연을 직접 쓸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긴 하나? 신기하기도 했는데 제가 막상 이런 일을 당해보니 사람 사는 건 아무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많은 남자들 중에 고르고 고른 남자가 하필이면 똥차였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도 쉽게 안 나오는 말이라 이 사연을 통해 다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제 스스로가 제가 똥손이라는 말을 어디서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늘 매사에 똑 부러진다면서 칭찬만 받았는데 이렇게 되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남편과 저는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왜 술자리에서 흔히들 하는 놀이 있잖아요. 저는 여자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편이 친구들과 내기를 하다 지는 바람에 저희 테이블로 넘어와서 술 한 잔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제일 까다로운 저한테 술잔을 내밀길래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귀까지 새빨개지면서 너무 창피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순진해 보여서 마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들과 남편 친구들은 같이 합석을 하며 친해졌고요. 그날 이후로 제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 때문에 결국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여자친구를 사귀어보는 제가 제일 처음이라고 하면서 손 하나 잡는 것도 엄청 부끄러워했어요. 전 그런 그가 귀여웠고요. 점차 마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알콩달콩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져주는 타입이었어요. 예를 들어 다툼이 일어나도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해주는 것은 물론 제가 교수님 때문에 힘들다고 징징거려도 늘 무던히 들어주는 타입이었죠. 이런 남편의 태도 때문인지 저는 그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 졸업생이었고 남편은 취직한 지 이제 2년 차인 사원이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결혼하자는 조건을 걸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무난히 취직을 하게 되면서 결혼 얘기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저나 남편이나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셨고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저는 남편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날이 꽤 쌀쌀했어요. 저는 과일을 사들고 어머님과 아버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어머님은 순해 보이는 인상이셨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더 강해 보였죠. 어머님 말 한마디에 아버님이 좌지우지 되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 우리 형규가 날 어떻게 말했을지 궁금하네. 좋으신 분이라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신다고. 없는 말은 안 했네. 맞아요. 나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곤 해요. 대단하세요. 쉬운 일도 아닌데. 엄마는 사람 불러놓고 궁금한 걸 물어봐야지 본인 얘기만 할 거야? 어머, 내 정신 좀 봐. 일단 차 좀 들어요. 말은 편하게 해도 되지?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 곧 우리 며느리 될 건데 지금부터 친해지면 좋지.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편과 저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주로 제가 다니는 회사 얘기를 했고 부모님 직업이나 경제 상황 같은 것도 여쭤보셨어요. 저는 숨김없이 모든 걸 얘기했고 시부모님은 만족한 얼굴이셨죠.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어떤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만 들리는 소리인가 싶어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혹시 무슨 동물 키우세요? 강아지라던가 저 때문에 방에 가둬놓고 있는 거라면 전 괜찮으니까 풀어주세요. 동물? 뭐 동물이라면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사람도 다 동물이잖아. 네? 사람이요? 아, 조용히 좀 있으라니까 그 살을 못 참고. 아유.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문을 여셨습니다. 안에서 잠그는 구조가 아니라 밖에서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모습이 특이했어요.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숨을 삼켰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사람은 백발의 할머니셨어요. 시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가씨 누구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 현규 씨 여자친구예요. 그렇게 말해도 금방 잊어버릴 텐데. 그냥 대충 고개만 끄덕여주면 돼. 아, 할머님이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딱 보면 모르겠니? 치매야. 2년 전부터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얼마 전에 완전히 치매 판정 받으셔서 정신이 없어. 방에 안 가둬 놓으면 수시로 밖에 나가려고 해서 말이지. 힘드시겠어요. 아가씨, 우리 집에 뭐 훔치러 왔지? 그렇지? 네? 아니에요. 훔치다뇨. 또 이러네. 어머님, 제가 오늘은 좀 참으라고 그랬죠? 사람 쪽팔리게 이게 뭐예요? 넌 진짜 나쁜 년이야. 그래요, 저 나쁜 년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살죠. 안 그래요? 밥도 안 주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엄마, 오늘은 그만하지. 윤희도 와 있는데. 그래? 그러지 뭐. 암튼 당신은 빨리 어머님 모시고 방에 들어가요. 내가 정신 사나워 죽겠어. 그래, 그럴게. 아버님이 시할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자 어색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죠. 저는 남편의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 것도 그리고 어머님이 모시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아서 당황했습니다. 놀랐지? 네? 네, 조금요. 뭐 자랑이라고 떠들겠어.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다. 이해하지? 네, 이해해요. 다행이네, 이해해서. 내가 요즘 처노인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시설에 한번 보냈더니 제정신 돌아올 때 난리치셔서 다시 오셨지 뭐야.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고 숨통이 턱턱 막힌다니까. 아빠가 일은 다 하는데 엄마가 왜 숨이 막혀? 엄마는 놀러 잘만 다니시면서. 마음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내 마음이 불편한데 다니면 뭘 하겠니? 네네, 그러시겠죠. 하여간 너도 치아빠 편이지. 우리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말은 그래도 다 어머님 사랑하실 거예요. 어머, 너 말 참 예쁘게 한다. 마음에 쏙 들었어. 그치. 우리 윤희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예뻐. 그치? 으이구, 이 팔불출아. 알았다, 알았어. 어색하게 따라오긴 했지만 시할머님을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다른 어머님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인네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한편 식사 때도 따로 밥상을 차려 안으로 넣어드렸는데 그 양이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제가 양이 좀 작지 않냐고 하니까
집에서 놀고 먹는 노인에 많이 먹여봤자 소용없다며 일부러 작게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깨림칙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온 뒤부터 그의 집에선 계속해서 결혼을 빨리 하자고 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회생활 시작한 지 1년이 된 저는 조금 더 벌어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빨리 같이 있고 싶다며 끊임없이 저를 붙들었고 결국 저는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나니 바로 결혼 날짜가 잡히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웨딩 촬영부터 드레스 셀레까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거의 제 시간이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다크서클을 얼굴에 매단 채로 일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위에서 걱정을 했지만 결혼식이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앞둬서 그런지 긴장감 때문에 몸이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싶었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온다는 건 구시대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반반씩 부담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집도 형편이 넉넉해서 부모님께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남편은 반대더라고요. 집은 남자가 해가는 게 맞지 않냐며 자기가 집을 구할 테니 너는 신혼살림만 채워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부담한다는 말을 거절하고 본인이 다 부담한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더 좋아하시기도 했고요. 신혼집으로 꾸밀 아파트는 연식이 좀 오래되긴 했어도 평수가 넓었습니다. 남편은 리모델링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 집이니 꼼꼼히 수리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방마다 테마를 주는 게 어떻겠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제 취향에 맞춰 모던하게 꾸미고 드레스룸은 심플하게, 미래에 태어날 아이방은 노란 빛으로 알록달록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방 하나는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요즘 우리나라 옛 문화에 심취해 있다며 이 방은 다도방 느낌으로 예스럽게 꾸미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동안 저희는 준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불러 같이 누웠어요.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하다고 하니 엄마는 결혼 전날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냐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 품에서 잠이 든 건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인데 묘하게 안정이 되어서 금방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친구들이 결혼식에 와주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라 사진에 다 못 담을 정도로 지인들이 많이 와준 것에 비해 남편의 지인들은 초라했어요. 하지만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저나 좁지만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남편이나 둘 다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지라 문제될 건 없었죠. 너무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는 사람들이 꽤 많나 봐. 신부 측에 자리가 없어서 벌써부터 뒤쪽에 서 있더라. 아, 그러게요. 많이들 와줘서 고맙네요. 앉을 자리 없으면 우리 측에 앉으라고 할게. 자리 비어 보이는 거 좀 없어 보이잖아. 안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어머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 오늘 결혼식하고 바로 신혼여행 가지? 네, 맞아요. 회사 휴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는 솔직히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도 잘 못 가는데 네가 참 부럽다. 어머님도 가시면 되죠. 저희 나중에 같이 여행 가요. 어머, 얘는 무슨 소리니? 네 시할머니 때문에 내가 집안에 박힌 삶이구만. 너도 알잖아. 우리 어머님 보통 분 아니셔. 아, 그러고 보니 할머님은 안 오셨어요? 얘는 치매 노인네를 어떻게 데려오니? 망신당할 일 있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됐다. 말도 꺼내지 마. 어머님 얘기 들으니까 벌써 스트레스 받는다. 암튼 난 이만 나갈게.
손님 맞이 잘하고. 네. 결혼식 날 내내 저는 자리를 지키는 양가 부모님보다는 시할머님이 왜 이곳에 안 계신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 혼자서 방에 갇혀 계시진 않을지 쓸데없는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님 얘기를 들으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찝찝한 마음을 털어내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곧장 신혼여행지로 출발했죠. 화장도 지우지 못해 공항에서 지우는 서비스를 받고 비행기에 올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저는 여행보단 휴식에 집중하고 싶어 발리로 가자고 했어요. 결국 발리로 결정된 신혼여행지에서 저는 누구보다 행복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고 싶을 만큼 자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할지 몰랐어요. 그간 결혼 준비에 회사 생활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면세점에서 구입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명품 지갑 하나 없다고 하시길래 어머님들이 좋아할 브랜드에서 지갑을 하나 구매했어요. 결혼식 축의금도 넉넉하게 들어와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친정집에 먼저 들러 하룻밤 자고 난 뒤에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 한다 생각하니 벌써 피곤이 몰려왔어요. 저는 어머님을 뵙자마자 선물을 꺼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얼굴에 화색이 도시더군요. 세상에, 이런 걸 뭐하러 사오니? 지난번에 형규 씨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아직 지갑이 없으시다고 해서요. 어머, 지갑이 없긴 왜 없어? 멀쩡한 지갑이 없다는 걸 또 그렇게 말했다니? 얘도 참. 제가 마음대로 골라서 색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너 눈썰미 좋다. 완전 마음에 들어. 다행이에요. 그래, 신혼여행은 어땠니? 재밌었어? 말도 마. 계속 풀빌라에만 있었다니까. 눈 뜨면 밥 먹고 또 마사지 받고 그랬어. 그게 휴양이지. 휴식이 달리 있겠어? 좋았겠다. 근데 집엔 아무도 안 계세요? 응? 네 시아빠는 일 나갔고 집에 또 누가 있겠어? 아니, 아참, 아유, 내 정신 좀 봐. 너희 온다고 갈비찜을 해놨는데 데우지도 않고 있었네. 조금만 기다려라. 어머님은 분주하게 주방으로 가더니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제 말을 자른 것도 하시는 행동도 모두 부자연스러웠지만 뭐라 되묻기가 어려웠어요. 할머님이 계셨던 방문을 힐끔 바라봤지만 굳게 닫힌 방문에선 지난번처럼 무슨 소리가 나진 않았어요.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가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어머님이 식사를 하라고 부르더군요.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사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야 있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님.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셨는걸요? 얘는 밥이야 앞으로 너랑 나랑 계속 해먹으면 되는 거고 내 선물은 특별한 거야. 네? 뭔데요? 그냥 말로 해주면 재미없지. 얼른 먹고 집에 가봐라. 내가 선물 갖다 놨어. 선물을요? 그렇다니까.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너도 분명 좋아할 거다. 어머님이 선물을 그것도 신혼집에 두셨다는 얘기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비번을 하셔서 집에 두신 거며 아직 저희도 자본 적 없는 집에 무턱대고 가셨다는 것도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티를 내기엔 모호한 상황이라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서는데 어머님이 자꾸만 빨리 집에 가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선물이길래 이렇게 야단이실까 싶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신혼집으로 향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무슨 선물이길래 집에다 두셨다고 하시는 걸까? 그러게, 궁금하네. 뭐야? 반응이 왜 이래? 꼭 알고 있는 것처럼?
대충은 알지. 그래? 뭔데? 뭐길래 그러셔? 에이, 미리 말해주면 재미없지. 자기가 가서 직접 봐. 진짜 궁금하게 만드네. 나 원래 선물 풀어보는 거 그다지 취미 없는 사람이거든? 서프라이즈 이런 거 막 놀라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말해봐. 뭔데? 내가 말해줄 순 없다니까. 흥, 됐다 됐어. 선물이 뭔지 미리 알고 있는 남편은 제게 말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차는 곧 신혼집에 도착했죠. 저희는 차에서 나란히 내렸습니다. 도어락을 누르는데 괜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극비리에 집에다 두셨나 싶어서요. 현관문이 열림과 동시에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배를 새로 해서 방문을 다 열어놓고 갔었는데 안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감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집에 누가 온 거야? 그러게. 그때였어요.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왜 이제 왔어? 저는 경악했습니다. 안방에서부터 저를 향해 뛰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할머님이셨거든요. 할머님은 엉망이 된 옷을 입고서 저한테 오시더니 무지막지하게 주먹을 휘두르셨습니다. 놀란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남편이 그런 할머님을 제지했어요. 할머니, 적당히 좀 해요. 이놈아, 나 하루 종일 굶었어. 왜 이제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충격으로 뇌가 굳었는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할머님이 제 집에 있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집에 선물 뒀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우리 할머니야. 뭐? 우리 할머니가 이 아파트 주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모시면 이 아파트 우리 거 된다고 하셨어. 이거 완전 횡재지 않아? 나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할머니를 모셔? 우리가? 응, 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자기가 모셔야지. 나는 야근도 많고 일이 너무 많잖아. 그래도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어? 곧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 우리 거 되는 거고 우리야 일석이조지 않아? 엄마 손도 거들고 집도 우리 거 만들고. 지금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지 그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연히 치매 노인 모시는 거 힘들지. 그런데 할머니 정도면 얌전한 편이야. 우리 엄마처럼 방에 두고 문 잠가놓고 삼시세끼 밥만 차려주면 된다니까. 점심때는 아줌마 부르고. 어때? 기발하지? 미친놈. 뭐라고? 아무래도 제가 미친놈이랑 결혼을 한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속이 거북했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잠시 언어 상실이 온 것 같았죠. 신혼여행을 갔다 온 날 밤 어머니께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 시할머님이라뇨. 게다가 요양원에서도 쫓겨난 중증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에 동조하고 제가 기뻐할 거라 생각했다는 이 남자가 진짜 죽을 만큼 미웠습니다. 이제껏 제가 무슨 기준으로 남자를 고르고 골라 그를 선택했는데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숨기고 살아왔더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면서 한마디 말이 없었던 거야? 시할머님이 선물이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싫어. 내가 싫어. 할머님, 그게 아니라요. 거봐, 할머님도 상처 입으시잖아. 왜 그래? 좋게 좋게 지내면 되지.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잠깐 따라와. 저는 방으로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님이 있는 공간에서 얘기를 하긴 꺼려졌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얼굴이더군요. 뻔뻔하게 팔짱까지 끼고 뭐든 말해보라는 액션을 취하는 그를 보니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난 못해. 회사도 다니는 내가 할머님을 모시라고?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뭘 도와? 네가 할 일이지. 네가 할머님 시중 다 들어주고 식사까지 책임지면 같이 사는 거 내가 참아볼게.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 안 돼. 야, 그런 게 어딨어. 엄마가 너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했거든? 아파트가 뚝 떨어진다는데 안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냐고 그랬단 말이야. 기가 막혀. 분명 신혼집 구하기 전에 나도 반씩 보탠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마다하더니 이 아파트 노리고 그런 거였구나. 진짜 너 나쁜 사람이다. 할머님 유산이 아무리 탐이라도 그렇지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할머님을 여기로 모셔와? 서프라이즈는 원래 말없이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못됐냐? 우리 할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싫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남편 뺨을 후려쳤어요. 그래, 일단 서프라이즈 너나 실컷 해. 나는 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뭐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뛰어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를 타고 한참 달리자 그제야 모든 일이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제게 처해진 현실이 진짜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이 어이가 없었고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뛰쳐나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당장 대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이 된 저는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는 저보다 더 화를 내셨습니다. 딸이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당했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거신 건지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기 때문이었죠. 웬일이세요? 웬일이라니? 네가 그걸 모른단 말이야? 아, 선물 때문에 전화하신 건가요? 그래, 내가 너 효도시켜주려고 몰래 모셔다 놨는데 우리 형규 뺨 후려치고 달아났다며? 이게 경우에 맞는 행동이니? 내가 기가 막혀서 뭔 경우에 맞는 행동이요? 그럼 제가 아무 말 없이 어머니께 감사하며 할머님을 모셔야 한다는 건가요? 당연한 소리를 하니?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상식이 부족하신 분이란 건 깨달았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적당한 선이란 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어머님이 하셔야 할 일을 제게 미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 그 아파트 필요 없고요. 아파트가 갖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할머님 모셔서 가져오시면 될 일입니다. 어머,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런 데서 은근히 무식하네. 내가 그랬잖아. 선물이라고. 선물은 좋은 것만 주는 거야. 내가 아끼고 아껴서 아파트까지 하사하려고 했는데 그걸 발로 차? 너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 잘 생각해. 선물 받는 사람 생각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싫은 선물을 준다고 덥석 받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뭐가 옳고 그른지 가릴 수 있는 사람이라서요. 뭐? 너 지금 말 타했니? 어머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죠? 그동안 어머님이 할머님한테 대한 그 횡포, 그거 너무나도 명백한 학대예요. 그러면서 본인 짐을 덜기 위해 옳다쿠나 싶어 저한테 넘기신 것 자체가 소름 돋고 끔찍해요. 어머님은 본인이 틀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얘가 지금 뭐라는 거니? 너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거 아니다. 막말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어요. 저의 인격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신 걸로 모자라 이제는 인신공격까지 하시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저 신혼집 구할 만큼 능력 되고요. 부모님도 충분히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신혼집 문제도 없었는데 굳이 아파트를 받게 하시려고 일을 꾸미신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됐다. 너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어머님은 본인이 열받아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과 통화를 끝내고 나서야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사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저희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식을 치렀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으니 사실로는 분명한 거였죠. 저는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이혼을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힘든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 이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불효녀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사연을 듣고는 누구보다 화가 나셨고 이혼은 당연한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든든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혼을 하기엔 제가 너무 억울했죠.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더니 고작 자신의 이름 앞으로 된 아파트가 갖고 싶어 이런 일을 벌인 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이대로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겐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의 정리를 끝내기 전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약속을 잡은 날, 어이없이 남편은 어머님과 같이 나왔더군요. 든든한 아군을 등에 업은 표정으로 절 만나자마자 당당하게 소리치더라고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이제 넌 형규랑 결혼한 사이다. 근데 네 멋대로 집을 나가? 설마 집에 어머님이 혹처럼 생각하는 할머님이 계실 거라곤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집을 나갔다고? 그것도 내 뺨을 후려치고는? 너 때문에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런데 이걸 어쩌죠?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너랑 이혼할 거거든. 뭐? 이혼? 너 제정신이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일주일 좀 넘었어. 근데 이혼이라고? 그래. 사실상 우리는 결혼식만 치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건 문맥상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은 이혼이니까. 지금 널 위해서 한 행동에 기분이 나빠서 이제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냐? 내가 큰맘 먹고 할머니 옮겨다 놓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어머님, 혹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운 적 있으시죠? 그게 무슨 소리야? 첫째,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할머님을 어떻게 옮겨 놓는다라는 표현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둘째, 왜 제가 할머님을 모시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할머님을 모실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요. 셋째, 절 위해서 했다는 행동은 어머님이 행복해질 일이었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의 이기심으로 한 행동을 저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저를 기만하고 저를 속여 그저 아파트 하나 어떻게 받아보려는 현교 씨에게 실망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자신이 없어졌어요. 조그만 게 말이 참 많구나. 그래, 네 말이 다 맞다고 쳐. 내가 내 멋대로 꾸민 일이어서 화가 났다고 치더라도 잘 한번 생각해봐라. 중증 치매라고는 하지만 한 번씩 제정신 돌아오시면 얼마나 잘해주신다고. 너 그건 모르지? 게다가 그 노인네 은근히 벌어둔 게 많아서 죽고 나면 네가 받을 재산이 얼마나 많다고. 할머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재산은 어머님이 모시고 난 뒤 물려받으시면 될 부분 아닐까요? 아쉽게도 그건 무리겠지만요. 무리라니? 무슨 소리야? 어머님 모르셨어요? 할머님 이미 제정신일 때 둘째 아들한테 재산 다 증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도 이미 둘째 아드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뭐야? 그게 진짜야?
그 정도도 알아보지 않으시고 무작정 할머님을 모신 건가요? 그러고 보니 둘째 아드님이 지극정성으로 할머님을 돌보셨는데 재산 노리고 굳이 모셔와서 요양원 보낸 건 어머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악하실 수 있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다면서.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 네가 어떻게 알았어? 등기부 등본만 떼보면 될 일을 참 어렵게 돌아가시네요. 이제 어머님은 빼도 박도 못하고 평생 할머님 모셔야 할걸요? 어떡해요? 안타까워서?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거기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야? 니네 살림도 거기 다 넣었잖니? 그거 다 작은아버님이 형규 씨랑 어머님 엿 먹어보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 거라던데요? 집 비번 알려준 것도 다 그 때문이라고 하던데 모르셨나 봐요? 엄마는 그거 하나 제대로 안 알아보고 이런 일을 저질렀어? 이젠 어떡할 거야? 아파트고 뭐고 다 날아간 거잖아. 아직 제 할 말 다 안 끝났어요. 또 무슨 할 말이 남았어? 너 나한테 줄 위자료 넉넉하게 마련해야 할 거야. 내가 너 고소할 거거든. 사기 결혼으로. 뭐라고? 사기라니.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쳐? 선물이랍시고 본인이 모시기 싫은 할머님을 집에 데려다 두신 것, 전화로 계속해서 인신공격 펼치신 것, 그리고 그런 음흉한 속내를 계속해서 숨겨온 두 분, 그거 가지고도 사기 결혼 증거 자료를 넘쳐라는데요?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너랑 이혼하겠대? 난 그럴 마음 없어. 나 너 아니면 결혼할 마음도 없었고 너랑 결혼하려고 갖고 있던 돈 다 털어서 결혼식까지 치렀어. 근데 내가 왜 이혼을 해? 그럼 더 잘 됐네. 나랑 결혼하면서 돈 탈탈 털었으면 빚내서 위자료로 나한테 갚아야겠네. 이건 아니지. 안 그래도 너 친구 많다 그래서 내가 사람까지 고용해서 머릿수 채웠는데 이러면 어떡해? 뭐야? 그 작은 지인들도 다 돈으로 산 알바생들이었어? 진짜 기가 막힌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친구 하나 없는 인간이었구나. 아무튼 이혼은 안 돼. 누구 마음대로 내가 해줄 것 같아? 그래? 그럼 법대로 해. 우린 대화나 하자고 부른 거지 이혼하라고 부른 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니? 그리고 위자료 그게 한두 푼이야?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왜요? 할머님한테서는 한 푼도 안 나올 것 같고 줄 위자료는 없으니 이제야 겁이 덜컥 나시나 봐요? 겁은 무슨... 그럼 법으로 하면 되겠네요. 기대하세요. 제가 보기보다 끈질긴 애라서요. 제가 당한 거 2배로 갚아주기 전까지 물러설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마음 정리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님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저희 관계가 끝장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상황인 걸 두 사람은 꿈에도 모르는 듯 했어요. 그저 호구 하나 물어 할머님이란 짐을 떠얹을 생각밖엔 없으셨겠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한 것 같았어요. 그러지 마. 우리 이혼은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할머니 얘기는 내가 잘못했어. 잘못? 이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 할머니 모시라는 얘기는 내가 취소하마. 그러니까 둘이 한번 잘 살아보렴. 할머니 아파트도 없는 마당에 둘이 잘 살아보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되는 일인가 봐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게 아니라 그럼 위자료만이라도 제발. 내가 왜? 나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혼한다고 공표하고 시작한 결혼이었어. 근데 지금 이 상황 맞는 게 누군데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라고? 그럴 순 없지. 윤야, 이러지 마. 그래, 내가 부탁한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집 형편 안 좋은 거 알잖니. 네가 좀 이해해주면. 이해요? 이해는 애초에 어머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 전 이만 일어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붙들었죠. 하지만 굴하지 않는 저는
이대로 카페를 빠져나와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 뒤의 상황은 물 보듯 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사기 결혼의 대가로 그들에게 위자료를 받아냈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본인들이 지은 죄를 달갑게 받는 중이겠죠. 이미 아파트는 물론이고 가진 거 하나 없이 결혼으로 비용만 지출했으니 오죽하겠어요? 저는 그와 이혼한 사유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일일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입 아프니까요. 근데 전 남편이 스스로 자폭하듯 자신의 SNS에 결혼 사유를 줄줄이 올렸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죠, 뭐.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지인들이 하나같이 전 남편 욕을 해댔으니까요. 저는 지금 거대한 똥차를 혼인도장 찍기 전에 치운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볕들 날만 있기를 기원하면서요.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